귀궁 13회 뇌피셜 100년 전 왕가의 숨겨진 죄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궁 덕후 여러분들, 오늘 밤 잠 못 이루실 준비 되셨나요? 12회 엔딩 진짜 미쳤어요. 팔척기 몸에서 튀어나온 윤과 폴령, 다 빼앗겼다는 그 절규,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12회에서 드러난 광안문집의 진실. 100년 전 왕가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팔척기가 강철이에게 너의 적은 왕가의 핏줄이다라고 했던 그 말의 진짜 의미.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회에서 봤던 그 충격적인 장면. 강철이가 승천하다가 한 아기의 눈에 띄어서 땅으로 추락했던 그 순간. 그 아기가 바로 100년 전 전쟁 중에 왕의 원자였다는 거. 그리고 그날 같은 시간에 팔척기가 탄생했다는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 최원우 대감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광안문집에는 그날의 끔찍한 진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왕가의 배신, 충신무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불에 타 죽은 용당골 백성들의 원혼이 뒤엉켜 탄생한 팔척기의 진실까지. 13회에서는 이 모든 진실이 폭발할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파헤친 100년 전 그날의 진실과 13회 예측 풀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특별 분석. 광안문집에 숨겨진 100년 전의 진실. 여러분, 12회에서 가장 중요한 떡밥이 바로 광안문집이에요. 최원우 대감이 목숨 걸고 숨기려 했던 이 책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100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분석으로는 이래요. 연종대왕이 용당골로 피난을 왔는데 이때가 바로 큰 전쟁 중이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왕실이 위험에 빠진 상황. 그때 한 충직한 무관이 있었어요. 아마 팔척기의 핵심이 된 무관일 거예요. 이 무관은 왕과 어린 원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였어요. 하지만 왕가에서는 정말 비겁한 선택을 해요. 자신들만 살기 위해 그 충신 무관과 용당골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버린 거예요. 적들이 오면 너희가 시간을 벌어라. 우리는 원자와 함께 먼저 피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결국 무관과 용당골의 수많은 백성들은 적들의 공격을 막다가 불에 타서 집단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어린 원자가 도망가는 중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때 마침 강철이가 승천하고 있었던 거죠. 1회에서 봤던 그 장면이에요. 척박하고 처참한 전쟁터에서 온 사방이 불바다가 된 상황에서 떨고 있던 어린 원자의 눈에 승천하는 이무기가 포착된 거예요. 그 순간 강철이는 승천에 실패하고 땅으로 추락했고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된 거죠. 팔척기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바로 그 같은 시간에 불에 타 죽은 충신 무관과 용당골의 수많은 백성들의 원혼이 하나로 뒤엉키면서 팔척기가 탄생한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의 원한이 아니라 집단 학살당한 수많은 원혼들의 집합체인 거죠. 그래서 팔척기가 그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거예요. 한 명의 분노가 아니라 수백 명의 배신감과 원한이 뭉쳐진 존재니까요. 최원우 대감 가문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최원우 대감의 조상이 바로 그때 왕가와 결탁해서 이득을 본 거예요. 왕가가 용당골을 버리고 도망갈 때 그 과정에서 버려진 땅이나 재산을 챙긴 거죠. 그래서 대감 가문이 부유해진 거고 그 죄책감 때문에 광안문집을 대대로 숨겨온 거예요. 운명적 만남, 강철이와 왕의 원자의 진실.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여요. 강철이는 100년 동안 왜 그 아기가 나를 봤을까? 왜 나는 승천에 실패했을까? 라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13회에서 광안문집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아기가 바로 전쟁 중에 한 무관과 용당골의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지켜낸 왕의 원자였다는 것을. 강철이도 충격받을 거예요. 자신이 100년 동안 원망했던 그 아기가 사실은 왕가의 원자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승천을 방해한 게 바로 왕족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팔척기가 강철이에게 했던 말들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너의 적은 왕가의 핏줄이다라는 말.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이었어요. 강철아, 내 승천을 방해한 것도 왕가의 핏줄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건 모두 왕가 때문이야. 13회에서는 팔척기와 강철이가 진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팔척기가 강철이에게 100년 전의 진실을 직접 들려줄 거예요. 강철아, 너도 그날 봤지 않았느냐? 왕가가 우리를 어떻게 버렸는지를. 내가 승천하지 못한 것도 왕가의 원자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원한기가 된 것도 왕가가 우리를 희생양으로 버렸기 때문이야. 강철이는 복잡한 신경일 거예요. 자신의 승천을 방해한 게 왕가의 핏줄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겠지만 그래도 그 어린 원자도 전쟁의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될 거거든요. 팔척귀야, 내 말이 맞아. 왕가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래도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집단 원혼의 분노와 왕가의 죄악. 13회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팔척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일 거예요. 팔척귀가 단순히 한 무관이 아니라 불에 타 죽은 수많은 백성들의 집단 원혼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 열이가 광안문집을 읽으면서 경악할 거예요. 이게 진짜야? 수백 명이 한꺼번에 불에 타 죽었다고? 왕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 팔척귀에게서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올 거예요. 왕을 끝까지 믿었는데 우리를 버렸다. 아이들까지 모두 불에 탔다. 왜 우리만 희생양이 되어야 했나? 원자를 지키라고 하고는 우리만 남겨두고 도망갔다.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팔척귀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원혼들의 집합체라는 게 드러나면서요. 융갑의 혼령도 이 진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분노할 거예요. 내가 섬겼던 왕실이 이런 짓을 했다고? 충신들을 희생양으로 버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특히 융갑은 정의로운 성격이었으니까 더욱 분노할 거예요. 수백 명의 무고한 백성들과 충신을 버리다니. 이게 왕도야? 그리고 강철이도 복잡한 감정을 느낄 거예요. 내 승천을 방해한 게 왕가의 원자였구나. 결국 왕가 때문에 나도 100년 동안 고생한 거였어. 이때 팔척귀가 강철이에게 말할 거예요. 이제 알겠지?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함께 왕가에 복수하자. 하지만 열이가 나서서 말할 거예요. 잠깐, 모든 왕족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정님만 봐도 얼마나 정의로우신데요. 집단 원혼의 해원과 진실 공개. 13회의 클라이맥스는 수백 명의 집단 원혼이 한꺼번에 해원되는 장면일 거예요. 정말 대박 스케일이 될 것 같아요. 열이가 광안문집을 들고 큰 천도의식을 시작할 거예요. 이 모든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드려야 해요. 100년 동안 잊혀졌던 분들의 이름을. 그러면 팔척귀에서 수많은 혼령들이 하나씩 분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충신무관, 어린아이들,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든 용당골 백성들의 혼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열이가 팔척귀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들의 원한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수백 명의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동시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을 끝까지 믿었는데 우리를 버렸다. 아이들까지 모두 불에 탔다. 왜 우리만 희생양이 되어야 했나? 원자를 지키라고 하고는 우리만 남겨두고 도망갔다. 너무 많은 원혼들의 서로 다른 감정들이 충돌하면서 팔척귀가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열이의 진심 어린 위로에도 불구하고 결국 폭주하게 되는 거죠. 안 돼요. 이대로는 모두 다 위험해져요. 열이가 최후의 결단을 내려요. 비비의 야광주까지 먹어서 완전체가 된 팔척귀 앞에서 인간 몸의 강철은 완전히 무력하거든요. 이때 열이가 화덕차사 소환을 시작해요. 화덕차사는 불에 탄 귀신을 데려가는 저승사자예요. 화덕차사님, 불에 타 죽은 이 모든 혼령들을 데려가 주세요.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거대한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장면. 정말 소름 끼칠 것 같아요. 화덕차사의 강력한 힘에 팔척귀 안의 원혼들이 하나씩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화덕차사는 원혼들을 데려가면서 그 대가로 자신을 부른 열이의 생명력도 함께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승이나 저승이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거든요. 열이야. 강철이 절규하며 달려들지만 화덕차사의 힘은 강철도 막을 수 없어요. 이때 강철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요. 내 야광주를 모두 가져가. 대신 열이는 살려줘. 강철이 자신의 모든 야광주를 소진하면서 열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광주의 엄청난 힘에 화덕차사도 잠시 멈춰서고 그 틈에 열이가 간신히 목숨을 건져요. 하지만 모든 야광주를 잃은 강철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가 돼요. 강철아, 왜 그랬어? 열이가 오열하며 강철을 안는 장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융갑의 혼령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저놈이 열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버렸다고? 융갑이 깨닫게 돼요. 자신이 열이에게 느꼈던 감정이 사랑이었다면 강철이 열이에게 보여준 것도 진짜 사랑이라는 걸. 내가 틀렸구나. 사랑이라는 건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거였어.
윤갑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요. 열이야,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강철이야. 자신보다 강철이 열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섭스님이 줬던 토분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토분과 윤갑의 희생으로 강철이 목숨을 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빛으로 변한 윤갑의 혼령이 강철에게 스며들어가면서 강철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요. 하지만 야광주를 모두 잃은 강철은 이제 더 이상 신 이무기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된 거죠. 고마워 윤갑아. 정말 고마워. 강철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윤갑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저승으로 떠나가요. 열이야 행복해. 그리고 강철아 열이를 잘 부탁해. 윤갑의 마지막 말과 함께 따뜻한 빛이 하늘로 올라가요. 또 감동적인 장면은 그 충신무관이 강철이에게 말하는 순간이에요. 강철아 미안했다. 우리가 원한을 품은 것 때문에 너를 적으로 여겼구나. 사실 우리도 왕가 때문에 고생한 건 마찬가지였는데. 강철이도 대답해요. 아니다. 나도 그날의 진실을 몰랐다. 왕가의 원자가 나의 승천을 방해한 줄도 몰랐고 당신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줄도 몰랐다. 그리고 무관이 말해요. 우리는 왕을 끝까지 믿었다. 하지만 왕은 우리를 버렸지. 그래도 이제는 알겠다. 복수보다 진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정이 공식적으로 광안문집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해요. 이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왕가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왕실에서도 공식 사과를 해요. 100년 전 조상들의 잘못을 깊이 사죄드립니다. 수백 개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관. 13회의 결말은 정말 장관일 거예요. 수백 명의 원혼이 모두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팔척기의 핵심이었던 충신무관이 마지막에 강철이에게 말할 거예요. 강철아, 이제 너도 자유야. 우리처럼 왕가에 대한 원한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강철이의 승천에 대해서도 말할 거예요. 내가 승천하지 못한 것도 결국 왕가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 그 원한도 놓아줘. 그래야 너도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강철이도 드디어 100년 원한을 놓을 거예요. 이제야 모든 걸 알았다. 왕가의 원자가 나의 승천을 방해한 것도 당신들이 희생당한 것도 모두 왕가의 잘못이었군. 하지만 이제는 그 원한을 놓겠다. 윤갑도 마지막에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열이야,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강철이야. 행복해라. 그리고 강철이에게도 내 몸을 잘 써줘서 고마웠어. 이제 온전히 내 것이야. 처음엔 너가 미웠지만 나보다 너가 열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열이를 잘 부탁한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수백 개의 빛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일 거예요. 용당골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찰 거고 100년 동안 맺혀있던 모든 원한이 한꺼번에 풀리는 거죠. 마지막에는 강철이와 열이가 새로 세워진 용당골 추모비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추모비에는 그날 희생된 모든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거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강철이의 승천을 방해한 게 바로 왕가의 원자였다는 설정이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강철이는 결국 왕가의 원자 때문에 승천에 실패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원자는 왕가가 충신들을 희생양으로 버리면서 지켜낸 존재였고요. 이런 아이러니한 연결고리가 정말 흥미로워요. 특히 팔척기가 단순히 한 무관이 아니라 수백 명의 집단 원혼이라는 설정. 이렇게 되면 왜 팔척기가 그렇게 강력하고 무서운지도 설명이 되고 13회에서 화덕차사의 저승사자 장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철이가 자신의 승천 실패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되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정말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것 같아요. 가장 감동적인 건 모든 캐릭터들이 마지막에는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하는 모습이에요. 수백 명의 원혼들도 마지막에는 복수가 아닌 진실 공개를 선택할 거고요. 제 뇌피셜대로 나온다면 13회는 정말 대박 스케일의 감동 엔딩이 될 것 같아요. 수백 개의 빛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네요. 그리고 팔척기가 먹었던 비비의 야광주는 이대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비비도 다시 돌아와 강철과의 눈물나는 재회를 하게 될까요? 강철은 야광주를 다 쓰고 열이를 구해낸 후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토분과 윤갑의 희생으로 새 삶을 얻게 되고 이무기 힘을 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혼자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며 일생을 보내는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함께 늙어가며 일생을 보내는 순간, 고작 100년도 안 되는 일생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더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뇌피셜로 알아본 귀궁 13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떡밥 분석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밤 9시 50분 귀궁 13회 본방사수 약속? 진짜 진실이 어떻게 드러날지 함께 지켜봐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흥미진진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TV 쇼킹 토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